제가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우리 HK 연구단에서 국제학술대회에 있어서 태국을 갔다 왔어요. 태국이란 땅은 불국토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그냥 불교를 믿는 불국토, 불교 국가 아닙니까? 모든 곳에 사찰들이 가득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절터부터 뭐 방콕 주변에도 왕궁 옆에 전부 이제 절터가 좋은 절이 있고 어마어마한 불상들, 뭐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불상, 그리고 심지어는 3m가 넘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5.5톤, 여러분 금이 그냥 5.5톤으로 만들어진 그 불상, 금불상을 있는 황금불이 모셔진 사원도 있고 뭐 갖은 불교의 멋진 사찰들이 다 있어요. 근데 미국과 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풍수에 있었어요. 그 땅을 활용하는 안목이 있었다고요. 태국은 그 엄청난 물이 말이죠. 구곡수라요. 물이 이렇게 직선물보다 이렇게 구곡수가 좋습니다. 굽이치는 물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복건성에 주자가 살고 있었던 곳이 무이구곡이라 그러잖아요. 무이구곡. 그거를 노래를 가지고 이제 차원을 하고 시를 쓰는 게 도산 12곡이라든지 퇴계 선생의 노래라든지 말이죠. 그런 노래들이 다 무이구곡가에 맞춰서 나온 노래들 아닙니까? 시 아닙니까? 그런 구곡수가 흘러요. 방콕에. 그런데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뉴욕은 물이 깨끗합니다. 우리 한강 물이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청계천이 원래 굉장히 더러웠지 않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이걸 맑게 정화시켜서 쓸 것이냐 하는 게 조선조 500년의 국왕들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죠. 영조, 정조도 골치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성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릴 거느냐, 치수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운임금이 어떻게 그 홍수를 막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식수를 유지하고 상수도와 하수도의 문제, 버리는 물과 써야 될 물, 마셔야 될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삶의 핵심인데 성군들은 이 물을 치수를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할 때 다스릴 칠자는 앞에 물수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하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정치는 물수를 쓰는 거죠. 정치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청계천 물을 해결해. 처음에는 너무 더러우니까 청계천 7가 8가가 되면 더러우니까 그걸 덮었잖아요. 근데 다시 물을 열었지 않습니까? 청계천을. 그래서 그 물을 열어가지고 옛날보다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서울시가 발전을 하고 조그마한 청계천 가지고 살던 그런 우리 땅이 서울이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 나오면서 서울이 넓어지면서 서울의 내당수, 서울의 안에 쓰는 물을 한강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 넓은 한강으로 쓰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빅뱅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맞습니다. 한강의 물이 넓어지고 한강의 홍수를 다스리고 상하수도 물을 완벽하게 해서 식수와 하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 이후에 한국은 경제 대국이 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물이 한강에 가득 차면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던 겁니다. 그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경기도 서울권이 벌써 한국의 남한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물량이 사람 양이고, 그다음에 물의 맑음이 그 사는 사람들의 정신의 맑음을 대표한다고 봐야죠. 뉴욕의 물이 좋더라고요. 물이 너무 좋기로 소문이 났고, 뉴욕 물이 그런 형태의 물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로 살지 않겠느냐. 전 세계의 금융의 센터가 뉴욕이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태국은 그 좋은 불국토에 물을 흙탕물로 해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이 없는 거죠.
태국에 산이 없고 평지로 되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번에 흘러 내려오면서 그 물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물을 씻어내면서 맑은 물이 쫙 흘러가면서 우리가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면 세상이 맑아지면서 정화가 되고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평지로 계속 있다 보니까 물은 계속 흙탕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태국 국왕이나 위정자들이 우리가 한 10주년, 10년 정도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 캠페인을 해서 제대로 쓰자라고 해가지고 그 태국의 물을 다 맑혔다면 태국은 어찌 보면 전 세계 그 환락을 즐기거나 뭐 놀러 오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명상하러 참선하러 방콕의 그 어마어마한 사찰들 아유타야 같은 곳에 좋은 천년 고찰들 뭐 이런 곳에 기도 명상을 하러 오는 세계적인 그런 그 정신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고 이제 확신을 했죠. 아, 사람 사는 거는 대차 없다. 다 비슷하다. 그리고 사람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연을 능가할 수 없다. 그 자연을 어떻게 쓸 것이냐. 대신에 겸손해야 된다.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부에 와서 보스턴을 가보니까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은 알다시피 뭐 보스턴 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역을 하고 뭐 하여튼 그 옛날부터 유명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스턴은 그게 있었어요. 뭐 마치 일본의 교토처럼요. 우리는 전통이 있는 도시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더만요. 붉은 벽돌이 쫙 있고 고풍어린 곳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이 있고 그 장소적 특색을 갖추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동아시아 연구의 핵심인 옌칭 연구소 같은 데도 가보고 한국학 연구소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 콜롬비아 대학도 한국학 연구소를 가보고 했는데 거기는요 한국학 프로그램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 중심으로 보는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에 외국어로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어로 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좀 자막이 있더라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팝송을 공부를 해서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 홍콩 느와르 주윤발 장국영 나오고 해서 전부 다 그 영화를 보면서 중국어를 따라하면서 중국어를 열풍이 일어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통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그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듯이 독학을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한 번씩 가보고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부터 배우고 문화, 역사, 전통, 그다음에 현대적인 도시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듯이 지금 전 세계의 형태의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은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문화 예술을 흠양하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한국계 등장하면 일단 보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 보자. 먼저 보자. 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믿고 보는 한국 그 문화인 거예요. 그런 양상들이 한국학 프로그램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라. 이번에 가서 절대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10대, 20대 전 세계인들, 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의 전 세계의 중장년층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흘러가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본은 거대한 그 자금을 들여가지고 일본을 자기 편하게 일본 좋은 방식으로 연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의 유수의 동아시아 연구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세계의 대단한 대학에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대중적인 형태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공부하던 외국인이 그 한국의 장소를 찾고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뭐 빠칭코라는 영화는 뭐 거의 일제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근현대까지 넘어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은 이러한 나라였구나. 아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당했고 전쟁을 겪었고 일본에 이렇게 당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언어를 배우게 되면 이제 문사철을 배우죠. 문학, 사학, 그다음에 철학. 그 사람은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에 느끼는 언어의 부드러움과 어딜 가도 예술적이고 감각적이고 이제 이마주라고 하는 거, 이미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고 이 나라는 참 멋있는 나라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 나라의 특징이 있듯이 한국도 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한국의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하게 되겠죠. 한국학은 한국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중국학, 일본학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그 학문이 됐듯이 우리는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객관적이고 빠짐없는 그러한 텍스트, 개론서, 그다음에 중요한 문헌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한국학 전공자들은. 그리고 그 한국 불교는 이런 한국학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 한국의 정신 문명을 유교 500년, 조선 유교 500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불교가 핵심이었고 그리고 한국적 특색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밝혀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느낌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한국학은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정신이 없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엄청난 그런 그 충격 속에서 기쁜 충격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 지금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국의 정신 문명, 한국의 사상이 뭡니까? 한국의 정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전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와 정신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불교 전공자들이. 그리고 모든 공부를 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체로운 연구와 그 책들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어로 바람직한 표현으로 이제 그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의 불교는 이미 굉장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외기내선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기독교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미 선세계다. 메디테이션, 명상의 세계로 들어왔다. 종교하고 상관없이 마음을 닦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이냐. 선이라고 하는 거, 명상이라고 하는 건 근본은 같을 겁니다. 정의 쌍수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거. 그칠지자와 볼관자, 지관, 그죠? 선정과 반야를 닦는 거. 우리 육바람에서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제 결국은 인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 전 세계가 이걸로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불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냐 기독교냐 뭐 이슬람이냐 이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종교에 다 색채를 내려놓고 인간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뭡니까?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 마음이 산란한 거 하나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흐릿해지는 거, 자꾸 졸리는 거. 혼침과 도고 이 두 가지 양상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스리는 것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죠. 그걸 우리 정의 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개정의 사막이죠. 앞에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윤리적 생활, 팔정도를 했을 때 앞에 바른 정, 정이라고 하는 정견부터 시작해서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집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신도 혼란한 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할 때 장애가 오지 않게 싸우고 나서 참선하면 참선이 잘 되겠습니까?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막이니까 부처님의 말씀, 이 우리 불교의 근본이라고 하는 형태는 불교를 주장하지 않아도 너무나 보편적인 인간의 과제 상황이 됐잖아요. 미국이 그걸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온 세상에 명상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딜 가더라도 명상센터가 있고 뉴욕이 비록 맨하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 자본주의의 극성을 이루는 도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센트럴 파크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명상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명상센터에서 선센터에서 휴가를 가서 참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하는 그런 마인드풀니스, 그죠? 자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형태들 갖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심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학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기계 문명, 산업혁명, 그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강력하게 이제 추진해 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왔는데 어떤 물질을 연구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과학이 돼서 발전해서 와 보니까 그 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색이 아니라 공이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비어 있는 거, 그다음에 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그게 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보는 공이죠. 정보 디지털은 전부 공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실질이 없어요. 실질이 없으나 실질이 없는 허에서 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 진공에서 묘유가 나왔다. 정보라고 하는 파워가 이러한 거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과학이나 기술 문명의 끝에 이제 공의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뇌도 의학도 쭉 발전하다 이제 뇌과학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우리 심장부터 시작해서 해부하게 해서 공부 쭉 해가지고 연구 딱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심리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걸 가장 연구를 잘하는 물리학도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실험이 불가능한 그런 세계까지 도달하면서 공의 세계, 진여의 세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세계의 정보는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 무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수미산을 콧구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핸드폰 안에 다 갖추어져 있고 컴퓨터 안에 모든 세상이 담겨져 있다.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그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는 건데 그 세계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죠. 우리가 그 세계와 더불어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인터넷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우리가 잘 돼 있어요. 케이블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보다 많은 사람들이 퍼센티지로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러한 정보혁명이 일어난 세계, 그다음 4차 산업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그 강력한 정신의 힘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영역, 공의 영역에서 가장
반야의 영역에서 가장 뛰어나게 잘 세계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미국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미국 좋다, 미국 훌륭하다, 미국에 살고 싶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대하다. 저런 나라와 1, 2위를 다투고 있구나. 중국은요, 미국만큼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나라가 개인의 열정과 욕망을 인정해줘서 사회주의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한다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G2가 되는 건 뻔한 일이죠. 그 땅을 가지고. 그러나 얼마나 선정과 반야를 닦았느냐, 정에 쌍수했느냐로 본다면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못지않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졌고요. 그 부분이 공의 세계가 열린 이 현대 사회, 정보의 세계에서 IT, 스마트, 디지털 이러한 시대에 한국이 전 세계로 대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 K컬처라고 하는 것, 이 모든 현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그걸 느끼고 왔어요. 오히려 한국학을 하기를 잘했구나.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건 이것이구나. 이제 한국을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구나. 조만간 중국보다 한국이 좋아, 일본보다 한국이 좋아 하는 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구나. 여러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봤더니. 근데 일본은 많이 쇠퇴했어요.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국에 갔더니 뭐 한국인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한류의 근원이 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도 처음 가봤고 동남아시아라는 곳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8월 한 달 동안 가봤는데요.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를 전공한다고 했던 거에 참 잘했다. 그리고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치를 세워서 타너 스님의 미래 예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불교의 화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명상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1000년 이상 된 우리 불교를 가지고 있고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800년 지켜왔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지만요. 미국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나 뭐 링포체 뭐 그다음에 틱나칸 스님, 우리의 숭산 스님, 일본의 스즈키 술류 선사 이런 분들이 쫙 와서 불교를 쫙 알려줬잖아요. 지금은요. 미국에 있는 그 분들도 그분들에게 다 배운 제자들이에요. 3, 40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스님이 돼 있기도 하고 제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상수 제자, 멋진 그 제자들로 그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고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불교를 처음에 와서 알려줬던 스승의 나라가 아니라 본인들의 방식으로 이제 바꿨죠.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이와 사람들, 언어, 그다음에 그 풍속에 맞는 그 미국식 불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점을 하나 봤어요. 자, 이제 그 큰 스님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보편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점점 더 보편화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불교라고 하는 승가가 있어서 규율과 청규, 계율에 의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스님들의 어떤 그 당연한 어떤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승가가 확정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흘러가면요. 저것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를 끌게 되는 모든 그 인간의 공동체는 생기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돈 욕심을 내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양상이 굉장히 많죠. 많은 지금까지의 그 마음 수행 단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타락, 남녀 문제, 막 이런 부분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 위와 규율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미국에는 이미 책이 나왔죠. 맥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나왔어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에 맥도날드를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곳이 편의점,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처럼 그 이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우죽순으로 생겨난다는 뜻을 그와 같이 표현했고, 그 표지에 좌선을 하고 있는 것에 M자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중간에 말이죠, 달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 그 불교의 수행,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마음 챙김을 어떻게 이 자본주의적 영성으로 그런 부분으로 흡수했느냐, 뭐 이런 그 비판적인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불교의 핵심을 이거 딱 보니까 마음 수행하는 것이네, 일체유심존에 알아차렸어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본질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을. 그래서 너저분한 거 다 빼고 선으로 갔어요. 수행을 했다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 앞으로 여러분 점점 더 명상은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흐름이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전 세계 기독교가 변하고 있거든요.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 화쟁하고 회통하고 조화하고 대화하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눠 갖는 그런 그 융복합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서양의 미국의 기독교처럼 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우리의 선언, 1700년 한국 불교의 그 천년 고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를 미래에 혹시라도 서구 유럽에, 미국에 어떤 불교의 명상 열풍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전통들, 이런 것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때 미국 20년, 30년, 가까우면 10년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미국 명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또다시 한국을 찾아왔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K 부디즘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한번 커질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명상은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행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죠. 그러나 향상일로의 세계,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겠다, 일체의 모든 고리를 끊고 조사관을 다 투과해가지고 완전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그 도노라고 하는 거, 완벽한 부처님과 깨달음의 어떤 그 동격 정도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나온다면 우리의 간화선이라든지 우리 한국 전통의 이 북방에 있는 그 목숨을 걸고 했던 용맹영진의 이 가풍 속에 있는 어떤 수행 전통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에 가지고 있는 보편화해서 만든 모든 불교의 명상의 것들을 우리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 흐름을 함께 하되 우리의 것을 내던지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것을 전통을 더 잘 지키고 이것이 아주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세계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의 세계에서 유의의 세계에서 무의의 세계로, 색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 정신의 세계로, 실학의 세계에서 허학의 세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를 믿는 그런 그 종교에서 내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확실히 잡혔고, 그것이
방대한 산업이 됐고 혁명이 됐다. 4차 산업혁명의 끝에는 이제는 결국 마음혁명이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신을 가졌고요.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제 전공을 열심히 공부할 뿐이고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미국에 가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갔다 오면서 이제 한국의 좋은 책들, 그다음에 한국의 우리 이 정신을 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해하기 쉬운 개론서나 그다음에 그 인문서, 그리고 한국적 특색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한국학의 근본이 되는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교과서 기본 텍스트, 그다음 그런 것들을 좋은 영어 번역으로 제대로 된 번역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의 정신, 한국학, 한국 불교, 그리고 한국의 문화예술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지평으로 이제 넓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 그다음에 한자 문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 불교 문헌들을 고려 대장경, 8만 대장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버클리 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소에 8만 대장경이 한질이 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벌써 뭐 거의 뭐 1950, 60년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책을 한질 해인사에서 찍어서 가면서 좋은 종이로 찍어서 갔던 걸 봤거든요. 우리나라 고려 대장경이라는 건 세계의 최고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런 기록의 전통들, 우리가 남겨진 엄청난 텍스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한문 불전과 그다음에 한국의 가나선 전통을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잘 지켜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세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잘 유지시해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의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안 거죠. 수행하려면 너무 많이 먹고 고기 먹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베지테리언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보다 말이죠. 미국의 베지테리언 음식이 더 좋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채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제 서울에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이 세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절이 템플스테이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그다음에 의식주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순간이 왔잖아요. 우리의 한복을 외국인들이 입고 광화문 앞에 경복궁을 우리 고궁을 그렇게 거니는 모습, 사진 찍는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것을 이제 그 진미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앞으로 이 흐름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그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우리 불교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분들은 모든 전공에 있는 분들이 다 결국에는 그래도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거를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거를 연구한다고 하는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지구촌의 사람은 한국인이죠. 우리가 우리 것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기록해서 연구해 놔야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색을 더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해야 될 몫이 될 테지만 한국인이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국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남겨두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지금 아마 드라마 만들고 음악 만들고 영화 만드는 분들은요, 한국인들만 본다고 생각 안 하고 만들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본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유튜브, 그다음에 강의, 그다음에 책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편적 언어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한국의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써야 되고 그것이 번역이 됐을 때 전 세계의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쉽게 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친절한 불교, 친절한 한국학, 그 다음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쉽게 다룰 수 있는 요약 개론서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은 가봤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G2가 돼서 엄청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직하지 못해요. 올바르게 발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실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실망한 부분이 많았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가봤는데 미국은 엄청난 땅과 엄청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미국적인 아상에 빠져 있는 동안 피크를 치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동서 문명을 같이 공부하고 따라잡아 온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정신 문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올바른 마음과 심성을 닦아오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 그 다음에 세계는 이제는 땅이 넓고 장소가 저기 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류 국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는 작은 곳이라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이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저리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제가 미국을 다녀온 그런 이 생각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학, 그다음에 한국불교,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왔다는 말씀을 남기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